더 이상 불이 들어오지 않는 가로등이 빼곡히 늘어선 좁다란 골목에서 몇 번이고 넘어질 뻔한 뒤에서야 숨가쁘게 멀어져 가던 발자국 소리가 조금씩 멎어 들어갔다. 골목길을 맴돌고 맴돌아 도착한 곳에서 드디어 발자국 소리가 멈추고 나는 모퉁이로 돌기 전 숨을 고르며 소녀와 마주치고 난 뒤의 일을 고민했다. 소녀와 마주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 할까? 생각을 정리해보려 했지만 이미 진이 빠질 대로 다 빠져버린 나의 몸은 더 이상의 사고를 거부한 듯했다.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소녀에게 건네 첫마디라 생각하던 순간 모퉁이 너머에서 가벼운 숨소리가 들려왔다. 이대로 또다시 놓쳐버릴 수는 없었다. 생각을 미처 다 정리하지도 못한 채 나는 그대로 모퉁이로 돌아 그녀와 마주했다. 그저 이 한마디를 건네기로 마음먹은 채. 어라. 하지만 모퉁이로 돌아 바라본 그곳에는 네가 어떻게 여기? 가쁜 숨을 내쉬는 그녀가 나의 앞에 서 있었다. 그러는 너는 이 시간에 이런 곳엔 왜 온 거야?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 전개에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하고 멍하니 시간이 멈춘 듯 유미를 바라보았다. 어... 그러니까... 잠시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어째서 유미가 이곳에 있는 건지, 지금의 상황을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 건지, 머릿속을 먹구름처럼 가득메운 혼란스러움을 걷어내려 보려 애썼다. 어렵사리 입을 뗀 건 그로부터 제법 긴 침묵이 지나고 난 뒤였다. 사람을 찾고 있었어. 이런 곳에서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 정확히는 사람이 아니겠지만 그때 얘기했던 유령을 찾고 있었던 거구나. 맞아. 이런저런 부연 설명이 더 필요할 줄 알았는데 유미는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또 한 번의 침묵이 잠깐 나와 유미 사이를 감돌았다. 이번에도 먼저 침묵을 깬 건 내 쪽이었다. 여긴 어떻게 알고 따라왔어? 어쩌다 보니? 뭐야 그게. 헤헤헤. 술은 깬 거고? 취한 적 없다니까. 네네. 걱정했다고. 갑자기 이상한 곳으로 가길래. 유미는 여전히 나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미안. 방해해버려서. 어? 방해라니? 찾고 있었댔잖아. 그 유령 말이야. 아니야. 어차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어느새 머릿속을 가득 물들였던 먹색 혼란스러움이 완전히 거친 건지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유미에게 말을 건네고 있었다. 나를 반겨줄 거라고도 생각 안 했어. 무슨 일이었어? 이야기하자면 긴데 듣고 싶어. 시간은 많잖아. 그렇네. 나는 천천히 걸음을 떼며 여태껏 유령소녀와 있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오늘처럼 나와 유미가 어색한 곳에서 마주쳤던 그날의 이야기부터 소녀가 자신을 살인자라 칭하며 나와 헤어지게 됐던 마지막 날의 이야기까지, 그리고 소녀가 사라지고 난 뒤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내 주변에 떠돌던 것까지도. 어디로 향하는지 모를 걸음과 함께 나는 유미에게 모든 이야기를 정신없이 건네었다.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비품 창고에서 멍하니 있었던 것도, 내가 뭐라 이야기를 꺼내는데 멍하니 있었던 것도. 그렇지. 기나긴 이야기가 끝나고 발걸음을 멈춰 세웠을 땐 어느새 익숙한 장소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 별 예쁘지 않아? 별? 정말이네. 여태껏 모르고 있었어. 갑자기 웬 별 이야기냐며 고개를 든 유미도 금세 난생 처음 봤을 무수한 별무리에 매료되어 뚫어져라 밤하늘을 응시했다. 저 틈에 네가 아까 말했던 그 별도 숨어 있겠지? 저기 저 별이 아까 내가 말했던 별이야.
그 별을 찾아내는 것보다 아침에 밝는 게 더 빠를 줄로만 생각했는데 유미는 나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 하늘의 한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다. 별을 헤아리던 나는 고개를 돌려 의아한 눈치를 유미에게 보냈다. 왜 그래? 아, 그게 저렇게 많은 별들 사이에서 그 별을 어떻게 다시 찾았나 해서. 저 별은 북극성이니까 하늘에서 가장 높이 떠 있는 별을 찾으면 돼. 정확히는 북극에 가장 가까운 별이겠지만. 북극성이라면 들어본 적 있다. 항해사들이 밤에 길을 찾기 위해 이용했던 별이라고 했던가? 북극성이라면 폴라리스를 이야기하는 거겠네. 폴라리스? 아니야, 저건 알라이라는 별이라고. 알라이? 동시에 나와 유미가 서로를 의아하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러자 유미가 알았다는 듯 가볍게 손뼉을 마주치며 해답을 제시했다. 그러고 보니 시간이 지나면 북극성이 바뀌기도 한다는데. 신기하다. 우린 서로 다른 별이 북극성이었을 때 사람인 거네? 북극성이 바뀐다니, 그런 건 처음 들어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늘 같을 수는 없잖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넌센스 같은 해석이었지만 그런 유미의 대답은 더없이 명료하게 와닿았다. 역시 혼자 빛나고 있었구나. 다시 고개를 들어 북극성을 응시하고 있던 유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술이 좀 깼나 보네. 그치만 저 별 정말로 짝이 있는걸? 쌍성이니까. 물론 여기서 보이진 않지만. 그런데 쌍성이라는 게 정확히 뭐야? 서로 같은 궤도를 도는 별이라고나 할까? 신기하네. 별은 항상 그 자리에서 홀로 반짝이는 줄 알았는데. 꼭 유령 같지 않아? 눈에 안 보이면서 언제나 붙어있다니. 유령. 그 단어가 꼭 안구어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멍하니 유미가 가리켰던 알라이라는 별을 바라보았다. 어슴풀의 빛을 발하는 저 별의 뒤편에 보이지 않는 쌍성이 궤도를 맴돌고 있다. 마치 유령처럼. 무언가에 홀린 듯 주변을 살폈지만 텅 빈 공터에는 마른 바람만이 휑하니 불고 있을 뿐이었다. 정말 한여름밤의 꿈이었던 것처럼 소녀가 사라지고 이제까지의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남게 되는 걸까? 그래서 그 유령 여자애는 더 안 찾을 거야? 아마. 후회할지도 몰라. 직접 만났다간 더 후회할지도 모르지. 정말? 유미의 대물음에 명확한 대답을 꺼내지 못한 채 나는 말을 돌렸다.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왜 꺼내는 거야? 그러게. 나도 잘 모르겠지만 너도 이유 모를 행동을 할 때 있지 않아? 그런 일이라면 수도 없이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랬으니까. 나도 후회할 거라고는 생각해. 그리고 이상하다고도 생각해. 처음엔 그저 우연일 거라고만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연을 가장했던 필연이었던 것 같아서.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겠어. 누가 왜 나를 이런 잘 짜여진 각본 속으로 안내했는지, 이 각본의 결말이 무엇일지. 아직 시간은 있잖아. 네가 나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 아니, 만약 네가 그 유령 여자였다면. 그건 대답해줄 수 없는 걸. 나는 네가 아니고 그 유령도 아니니까. 미궁 속에 빠져버린 무기력감이 나를 덮쳤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찝찝한 함정을 애써 만들어서는 왜 나를 그곳에 밀어넣은 걸까? 길을 찾아갈 만한 실타래를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허공에서 잡히는 거라고는 무력함이 전부였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렇게 이도저도 아닌 채로 끝나는 건 싫다고 말하고 싶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그렇다고 생각했다. 고개를 돌려 그곳을 바라보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는 사이 나는 이미 미궁의 한가운데에 이미 들어서 있었던 걸까? 모든 것이 뒤틀려 인과 유리라고는 전혀 상관치 않은 세상을 마주하는 것 같았다. 우연을 가정한 필연, 지극히 편의주의적인 전개. 그렇다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곳에 소녀가 있었다.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던 소녀가 눈을 마주치고서는 스르륵 발걸음을 돌렸다. 눈을 의심하며 멍하니 서 있던 나는 눈앞에서 지려는 소녀에게 다급히 말을 건넸다. 잠깐! 기다려줘! 멀어져가는 소녀를 멈춰야만 했다. 생각해야만 했다. 소녀를 멈춰 세울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잖아! 소녀를 뒤쫓으며 반사적으로 생각나는 단어들을 기어붙여 건넸다. 네가 그랬어. 기다리고 있겠다고. 나의 목소리가 소녀에게 겨우겨우 전해진 것인지 앞서가던 발걸음 소리가 조금씩 멎어갔다. 그래서 너를 찾아온 거라고. 그 자리에 멈춰선 소녀가 천천히 뒤로 돌아 나에게 얼굴을 보였다. 오랜만이었다. 소녀와 다시 마주하게 된 것도, 소녀의 그 차가운 표정을 보는 것도, 소리 죽인 발자국 소리가 나를 향한다. 둘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고 나는 소녀의 모습을 더욱 또렷이 볼 수 있게 된다. 소녀의 호흡이 미세하게 들려오기 시작할 무렵 나의 앞에 멈춰선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말을 꺼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더니. 정말이야. 네가 내게서 사라진 뒤로 어떤 목소리가 나를 계속 불렀었어. 여태껏 그 목소리가 과거의 기억인 줄로 말았는데 그 목소리는 네 목소리였어. 말도 안 돼요. 아니야, 정말이야. 네가 불렀어. 네가 불렀다고. 그래서 찾아온 거라고. 네가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으니까. 믿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떨리는 호흡이 잠시 소녀의 말을 끊어낸다. 정적을 삼키던 소녀는 힘겹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나의 바람을 간단히 부정하는 단 한마디였다. 그럼 염치 없는 이야기 했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텔레파시처럼 들렸는걸. 네 목소리가. 저한테 그럴 자격 같은 건 없어요. 자격 같은 게 왜 필요해? 그리고 그때 이야기했잖아. 헤어질 때 이름 정도는 알려주겠다면서. 몰라도 돼요. 살인자의 이름 같은 건. 소녀의 쌀쌀맞은 목소리가 주변에 얼렸다. 여름에서 겨울로 지금의 계절이 뒤바뀐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와 소녀 사이에는 냉혹하게 그지없는 기류가 흘렀다. 아니잖아. 살인자라니. 정적을 깨기엔 모자랐던 걸까? 나의 목소리가 소녀에게 닿지 못한 채 튕겨져 나온다. 다시 한번 나는 조심스레 소녀를 향해 말을 건넸다. 같이 돌아가자. 다시 찾아보는 거야. 분명 뭔가가 잘못된 무언가가. 아니요. 제가 있을 곳은 아무데도 없어요. 네 기억이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 소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럴 리 없어요. 어째서 그렇게 쉽게 부정하는 거야? 그때도 그랬으니까요. 그때? 네, 그때요. 소녀와 함께했던 일련의 시간들이 단편적으로 머릿속에서 흘러갔다. 하지만 그때라니? 천천히 소녀와 함께했던 모든 장면들을 떠올리기엔 너무나도 차가운 침묵이 이를 허락할 것 같지 않았다. 감이 잘 잡히지가 않아 기억 속을 헤맬 무렵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같은 방법이었어요. 소녀가 이야기한 그때란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기억해냈기 때문이에요. 둔탁한 소리, 그리고 퍼져나가는 붉은색,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남겨진 감정. 그 잔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돌이켜 생각해보면 간단했다.
그 연쇄살인범을 뒤에서 쓰러뜨린 것도. 하지만 어째서였을까? 그리고 그것을 흔적도 없이 태워버린 것도. 그 붉은색이 더할 나위 없이 따스하게 느껴졌던 건 역시 너였구나. 어째서였던 걸까? 소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똑같은 방법이었단 말은. 살아있었을 때도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왜 그런 거야? 더 이상의 시선은 무리라는 듯 소녀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힘없이 돌린 고개를 무기력하게 들어올린 소녀가 무언가를 중얼거린다. 그 한마디보다 먼저 내겐 소녀의 떨리는 숨결이 닿는다. 모르겠어요. 소녀의 일렁이는 목소리가 힘겹게 느릿느릿 내게 도착한다. 그 한마디뿐이었다. 다시금 떨리는 두 명의 숨결만이 텅 빈 공간을 희미하게 메워주고 있었다. 무엇을 모르겠다는 걸까? 자기도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는 후회 섞인 대답인 걸까? 그게 아니라면 정말 소녀의 기억 속에 살인의 이유가 남아있지 않다는 뜻일까? 소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다. 한 번, 두 번. 눈동자를 깜빡일 때마다 물들어가는 소녀의 모습이 눈동자에 맺혀갔다. 알고 있었다. 정답이 무엇인가는 상관없다. 가지마. 물방울 져가던 소녀의 모습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직전 한 발짝 걸음을 때려던 그녀를 향해 그렇게 말한다. 어찌됐든 괜찮으니까 이대로 내 앞에서 사라지지만 말아줘. 이번엔 내가 한 걸음 소녀를 향해 다가간다. 바스라지듯 들려온 나의 발걸음 소리에 어쩔 수 없다는 것처럼 소녀가 고개를 돌린다. 그제서야 알 수 있었다. 소녀가 내게서 고개를 돌렸던 이유를. 어째서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건가 보다. 어째서 저 같은 살인귀를 붙잡고 있는 건가요? 쏟아지는 별빛에 휩싸인 소녀의 눈동자가 조금만 건드려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메말라 버렸을 감정의 자취인지 쏟아지는 별빛에 휩싸인 빛의 흔적인지 모를 감각의 알갱이가 아른거리며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린다. 손을 뻗어 닿는다면 알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다만 차분히 숨을 고르며 소녀의 들려올 목소리를 기다렸다. 그녀의 숨결로 가득 찬 이 공간에서 그 목소리는 아마 어떤 것보다도 빠르게 내게 닿지 않았을까. 분명 몇 걸음 떨어져 있는 소녀로부터의 목소리는 그저 눈앞에서 들려오는 울먹임 같았다. 어째서 다시 한번 새거머니 눈을 피하려는 소녀에게 다가가며 대답을 건넸다. 좋아하는 것 같아. 네, 좋아해. 너를. 라고 말이다. 장난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야. 어느새 가까워진 둘 사이의 거리가 이번엔 숨소리가 아닌 나의 심장박동을 허락한다. 소녀에게 닿은 나의 소리가 내 목소리와 더해진다. 가까워진 거리만큼이나 나의 진심도 소녀에게 가까워졌기를 그렇게 바랄 뿐이다. 좋아해. 너를 정말로.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듣는다고 해도 미안. 이제 와서 이런 말해서.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런 감정이었던 걸까? 너무 늦지 않았던 거라면 좋겠는데.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나도 소녀도 움직임을 멈춘다.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듯 소녀는 연거품 같은 숨을 내뱉었지만 쉽사리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 보였다. 하지만 이대로 영원히 시간이 멈춰있기를 바라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진심이야. 정말로 정말 너를 좋아해. 그러니까 이대로 끝나는 건 싫어. 왜일까요? 멈춰있던 시간이 흐른다. 바보 같은 얘기는 그만두세요. 본래라면 거절을 나타내야 할 그 한마디는 때늦은 철 떨어지는 여린 봄꽃처럼 힘없이 나풀거렸다. 라고 말해야
하는데 말이죠. 울고 싶다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 속에 섞인 복잡한 감정. 소녀의 얼굴에서는 밤하늘의 별을 헤아려 할 것만 같은 수많은 감정들이 비쳤다. 그렇게 되면 저도 붙잡고 싶어져 버리잖아요. 해석하기엔 너무 많은 감정들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한 가지 정도뿐이라는 걸 나도 잘 알고 있다. 멍하니 나를 바라보고만 있던 소녀에게 나는 손을 내밀었다. 이상해요. 이상하다고요. 차가우면서도 부드러운 한없이 익숙한 손길이 내게 닿는다. 이러고만 있으면 왠지 따뜻해져서 살아있는 것 같다고 느껴져 버리는걸요. 그런 소녀의 손을 나는 살며시 어루만져 주었다. 차갑게 남아있는 상처가 조금은 따뜻해질 수 있도록. 맥박에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손이 나의 손에 오랫동안 머무른다. 그 차가움이 마음에 들었던 건지 나는 오랫동안 소녀의 손을 놓지 않고 서 있었다. 소녀 역시 붙잡은 손에서 느껴지는 따스함이라는 감각이 싫지 않았는지 그 순간을 놓지 않고 계속 이어갔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그런 채로 있었던 걸까? 한 발짝 뒤에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유미가 내게 말을 건네왔다. 요컨대 그 유령이 지금 네 눈앞에 있다는 거지? 맞아. 그 유령 여자애가 뭐래? 같이 돌아간대? 살짝 현타 오는데? 뒤에서는 이 여자애는 그 유령이 안 보일 거 아니야. 나 혼자 생쇼하는 걸로 보고 있어. 잠깐의 간격을 두고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대. 그럼 조금만 더 있다 가자. 여전히 허공을 껴안은 채로 보였을 내게 유미가 말했다. 그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이 아 죄송해요 웃어가지고. 아니 이게 모르는 사람이 뒤에서 봤을 때는 별 여기 별 되게 예쁘단 말이야. 아 여기 되게 감동적인 부분인데 갑자기 웃음이 터져버렸네. 그 말을 듣고선 여태껏 고개를 푹 숙이고만 있던 소녀도 고개를 슬쩍 들어 시선을 별무리 속으로 향했다. 정말이네요. 혼자였을 땐 한 번도 본 적 없었는데. 어딘가 아련한 눈빛으로 별빛을 응시하는 소녀의 모습에서 묘한 쓸쓸함이 느껴졌다. 그날 별빛 아래에서 보았던 소녀의 희미한 미소는 마치 신기루였던 것처럼 사라져 멜만한 감정만이 남아있는 듯했다. 돌아갈 수 있을까? 그니까요. 이 부분 되게 감동적인 부분인데 지금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네. 다시 한번 소녀의 미소를 볼 수 있는 나는 언젠간 맞이할 수 있을까? 소녀와 함께 그리고 요미와 함께 왔던 길을 돌아 걸어오며 그런 고민에 휩싸였다. F구역에 도착해 호버크라프트를 잡아타고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녀는 나의 어깨에 기대어 꾸벅꾸벅 졸더니 어느새 스르륵 잠이 들어버린 뒤였다. 그 유령 여자애랑은 더 이야기 안 해? 지금 자고 있어. 많이 힘들었나봐. 유미는 뒷자리에 홀로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을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이내 다시 말을 건네왔다. 이제 돌아가선 어떡하려고? 다시 알아봐야지. 이 유령 여자에 대해서. 괜찮겠어? 그 유령 여자애 사람을 죽였다며.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 기억을 갖게 된 이유가. 다시 알아본다는 건 계획은 있는 거고? 놓친 게 있을 거야. 놓친 거? 잘은 모르겠지만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 참, 대책 없는 건 여전하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는 유미였지만 나를 말릴 생각은 없어 보였다. 있지. 만약 무언가를 잊는다고 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잊을까? 글쎄, 아마
가장 소중한 일이겠지? 유미는 내가 불쑥 꺼낸 질문에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즉답을 건넸다. 왜? 가장 소중한 일은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아? 그럼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해? 그거야 중요한 일이라거나. 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건 항상 곁에 있어서 익숙해진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런가? 정론처럼 들리는 유미의 이야기였지만 곧장 감이 잡히는 건 아니었다. 파편처럼 흩어진 생각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건 갑자기 왜? 내가 잊어버린 기억 중에 뭔가 실마리가 있을까 해서. 그치만 너는 그 유령 소녀와는 전혀 관계 없었던 거 아니야?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나도 알고 있다. 아득한 과거로부터 날아온 망령인 내가 소녀와의 인연을 전혀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매번 나의 무의식으로부터 들려왔던 목소리의 주인이 다른 누구도 아닌 소녀였다는 점이 유일하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었다. 어째서일까? 망자로 만난 언나가 인연의 두 사람이 목소리로 연결되어 있는 건 단순한 착각이라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따스하게 들려온 소녀의 목소리가 이번에도 머릿속을 빙글빙글 맴돌았다. 긴 아치교를 지나 익숙한 사거리에 도착할 때까지도 말이다. 어라, 벌써 도착했구나. 목적지로 설정해둔 사거리에 도착하자 호버크라프트의 출입문이 열리고 나는 익숙한 풍경의 거리를 둘러보았다. 여전히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소녀를 흔들어 깨워보려 했지만 소녀는 힘없이 시트에 몸을 맡길 뿐 잠에서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많이 힘들었는지 일어날 생각을 안 하네. 그럼 집 앞까지 타고 갈래? 내가 여기서 걸어갈게.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유미의 말에 손사래를 친 나는 미동조차 하지 않는 소녀를 조심스레 업어들었다. 그러고는 잘 가라는 인사를 건네려다 말고 잠시 행동을 멈춘 채 유미의 얼굴에 응시했다. 왜 그래? 매번 고마워. 뭐야, 부끄럽게 그런 인사는. 그래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대답 대신 유미는 나를 향해 입꼬리를 싱긋 올려주었다. 잘 가. 출입문이 닫히고 나는 사라져가는 호버크라프트를 소녀를 업은 채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에 무수히 흩뿌려져 있던 별들은 어느새 거짓말처럼 사라져 규칙적으로 빛을 내리쬐는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걷는 나를 비출 뿐이었다. 아무래도 좋았다. 흔적으로만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던 소녀의 존재를 이렇게 눈으로, 피부로, 그리고 소리로 느낄 수 있게 되었으니까 말이다. 나의 등에 엎여 잠든 소녀의 숨소리가 귓가를 살살 간지렀다. 그 소리가 여느 음악의 선율보다 달콤하게 느껴져서였을까? 나는 최대한 천천히 발걸음을 늦추어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달콤하게 들려오던 소녀의 숨소리가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불안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낸다. 나의 옷깃을 붙잡는 손길이 느껴졌다. 떨리는 숨결과 차가운 손길. 이런 비슷한 상황을 언젠간 마주한 적이 있었기에 나는 천천히 익숙한 음을 읊조렸다. 뭐든지 괜찮아질 거라는 그럴 의미의 선율을 말이다. 허밍을 하다 말고 위화감을 느끼고선 뒤로 돌아보았을 땐 언제부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던 소녀가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친 소녀 얼굴에 붉은 색채가 맴돌기 시작했다. 옷자락 속으로 얼굴을 파묻고선 표정을 숨긴 소녀가 그녀답지 않은 투로 더듬대며 말을 꺼냈다. 내려오겠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너무 편안해서 그만. 괜찮아. 내 입장에선 오히려 이대로 집까지 업혀갔으면 하는걸? 정말요? 무겁진 않아요? 전혀.
나는 다시 천천히 발걸음을 내디디며 허밍 소리를 중얼댔다. 낡은 선율의 틈바구니로 소녀의 목소리가 섞여든다. 신기했어요. 당신과 만나고 난 이후로 언젠가부터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거든요. 감상에 잠겼던 소녀가 옅은 웃음소리를 내뱉었다. 그게 이 놀이 덕분이었다니 이제 알았네요. 그렇게 말하고선 소녀는 자신의 뺨을 내 어깨에 푹 기대었다. 죄송해요. 여태껏 괜히 밤잠 설치게 해서. 대답 대신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연주를 계속해 나갔다. 등에 닿는 그 감촉을 조금 더 느끼고 싶어서였을까? 의식적으로 느려진 걸음걸이에 아직 집까지는 한참이나 멀었을 텐데 기억 속의 선율이 끝을 보이고 있었다. 기억 속의 오르골이 연주를 끝마쳐갈 무렵 다시 한번 소녀의 목소리가 섞여들었다. 잘은 모르겠지만 목소리에 온도가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요? 소녀는 그 따스함을 만끽하려는 건지 나의 등허리에 조금 더 자신의 무게를 실었다. 따뜻해요. 흥얼대던 허밍의 마침표가 찍히고 조금씩 속도를 잃어가던 발걸음이 움직임을 멈춘다. 저기 있잖아. 나의 목소리를 듣고선 등에 파묻혀 있던 소녀가 고개를 살며시 들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소녀의 시선이 나의 목덜미를 간지럽힌다. 숨을 가볍게 들이키고는 나는 소녀에게 나지막이 목소리를 전했다. 내가 실은 과거에서 왔다고 한다면 믿어줄 수 있겠어? 긴장했잖아요. 무서운 비밀이라도 털어놓는 줄 알고. 무서운 비밀이라니. 사람을 죽였다고나 하는 거 말이에요. 그런 농담 재미없거든. 그런가요? 자주 섞인 한숨소리가 들려오고 소녀는 다시 나의 등 속으로 얼굴을 파묻혔다. 그런데 왜 여태껏 그런 얘기는 안 해줬던 건가요? 이야기할 틈이 없었던 거야. 딱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었으니까. 그렇겠네요. 조금은 불만스러움을 표하던 소녀는 이내 내 말에 수긍하고선 자신의 턱을 내 왼편 어깨에 기댔다. 밀착된 소녀의 시선이 그대로 나의 뺨을 콕콕 찔러댔다. 시간 여행이라면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온 건가요? 그런 건 없어. 시간 여행을 한 건 내 영혼뿐이었거든. 영혼이요? 아마도. 오른쪽으로 살짝 시선을 틀었지만 이번엔 소녀의 시선이 나의 목덜미를 찔러댔다. 새까만 밤하늘을 응시하며 나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잘은 모르겠지만 유체의 탈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 왜 그런 거 있잖아. 영화 같은 데서 두 사람의 몸이 바뀐다거나 하는 일 말이야. 그래서 제가 유령이라는 말을 단번에 믿었던 거네요. 맞아. 영혼이 있을 거라고 짐작했으니까. 막연하게 시작되었던 이야기는 어느새 풀어둔 쉴타리를 따라 미궁의 출구로 향하듯 자연스레 이어져 가고 있었다. 너를 없앨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텔레이더스코프란 기계도 원래는 나를 과거로 돌려보내기 위한 기계였어. 아무래도 이젠 그 기계로 너를 없애는 건 어려워 보이지만 과거로 돌아가야 하는 거군요. 언젠간. 대답을 유보하려는 듯한 애매한 한마디였다. 이곳에 온 뒤로부터 줄곧 환청처럼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너를 만나기 전부터. 그리고 너를 만나고 난 이후로도. 어떤 목소리였나요? 글쎄, 그건 아직도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그 목소리들이 분명 너와 연결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도 믿어줄 수 있을까? 저랑요? 고개를 뒤로 돌리자 그대로 소녀와 시선이 마주친다. 잠시 생각에 잠겨 눈을 깜빡이던 소녀가 넌지시 내게 말을 건넸다. 목소리가 저와 연결돼 있다는 건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아니, 말 그대로야. 네가 죽음의 색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나는 환청처럼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볼 수 있었어. 예상 밖의 대답이었는지 소녀의 고개가 양옆으로 갸웃댔다. 혹시 모르지. 나 혼자만의 망상이거나 착각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기억을 되짚었다. 착각이었다기엔 너무나도 생생한 목소리들이 머릿속에 하나 둘씩 그려졌다. 내게 보이던 그 목소리는 헝클어진 털실 모양이었어. 너를 만나기 전까진. 소녀의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그 대신 나의 이야기를 조금 더 편안히 경청하려는지 소녀의 턱이 나의 어깨에 샤뿐히 닿았다. 그리고 너를 만나고 난 뒤로부터 갈 곳 없이 헝클어져 있던 그 목소리가 마치 너를 위해 준비되어 있던 붉은 실처럼 내게로 이어졌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거짓말 같네. 머쓱함을 숨기지 못하고 나는 그만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럼 혹시 지금도 그 목소리가 보이나요? 아니, 지금은 안 보여. 오직 나의 귓가에서 속삭이듯 들려오는 소녀의 음성만이 지금 내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소리였다. 처음으로 내게 그 목소리가 연결됐던 건 아마 화재 사건을 조사하러 갔을 때였을 거야. 그땐 목소리가 너와 이어진다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다음번에도 저와 목소리가 이어졌던 거군요. 무언가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소녀는 중얼댔다. 맞아. 너랑 같이 학교 옥상에 올라갔을 때 그날에서야 그 목소리와 너와 이어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랬군요. 정말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나 혼자 헛것이라도 본 것 같잖아. 차라리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반응을 보였다면 훨씬 더 사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저 소녀가 나의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는 이 상황이 오히려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게만 와닿았다. 아니에요. 그건 분명 헛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째서? 그건 다시금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나의 발걸음 소리만이 침묵의 틈을 메운다. 일정한 박자를 이루던 발걸음 소리가 집 앞에 도착해 느린 템포로 변해가기 시작할 무렵 그 느려진 박자에 소녀의 목소리가 덧대진다. 전 어쩌면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기대 이하의 사람인 걸지도 몰라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무덤덤한 목소리와 대조되는 떨리는 손길이 나의 옷자락을 부여잡는다. 발걸음 소리가 멈추고 나는 소녀를 향해 슬쩍 고개를 돌렸다. 언젠가 저희 집에 불이 났었다고 했었죠. 응, 그랬었지.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구해줬다고도 말했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있었을 적에 저는 원망하고 있었어요. 저를 구해줬던 그 사람을요. 감정을 배제하려는 듯한 소녀의 목소리는 굴곡 없이 나의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녀의 손은 그렇지 못한 모양이었다. 소녀의 손길이 나의 옷자락 속으로 점점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이 느껴졌다. 불이 났던 그때 전 사실 눈을 떴었어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도 가족을 구해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아니, 하지 않았어요. 처음이었다. 소녀가 자신을 이야기 속에 담은 건.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아버린 거죠.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스치듯 지나가는 침묵 뒤로 소녀의 말이 이어진다. 이게 제가 그날 미처 말하지 못한 이야기의 뒷부분이에요. 그날이라면 맞아요. 화재 장소를 보러 갔던 그날, 그곳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가 그리는 선에 따라 밖으로 나왔을 땐 실이 이어진 끝에 당신이 서 있었어요. 나를 바라보고선 획 고개를 돌리던 소녀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목소리엔 제 기억이 담겨 있었어요. 죽음의 색을 보고도 떠오르지 않던, 마치 어딘가에 숨겨놓으려던 기억들이요. 퍼즐 조각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 그날부터 그런 제 모습을 드러내기 무서워서 도망쳐버린 거고요. 죽지 못했다는 건 그런 이야기였구나. 무의식 중에 드러난 진심이었어요.
자기를 살인만 하고 그렇게 빨리 단정 지을 수 있었던 것도 한심한 제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소녀가 숨을 골랐다. 따뜻하다는 단어를 떠올리고 싶었지만 목덜미는 거짓말하지 못했다. 안 그런 척 하면서도 미움받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정말 저를 혐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볼까봐 겁났던 거예요. 언젠가 제 기억이 모두 돌아와 사라질 수 있게 되는 날, 그 전까지만 잠시 거짓말을 하자. 사라지게 되는 순간 모든 걸 털어놓고 볼품없이 사라져버리자.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여태껏 당신이 준 따스함이 너무 기분 좋아서, 그래서 이런 짓을 해버린 거라고 한다면 너무 변명 같네요. 학교 옥상에서는 어떤 기억이 났었어?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소녀. 그날의 밤하늘과 오늘의 밤하늘은 닮은 구석이 많았던지 소녀는 금세 떠올랐다는 듯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날 보았던 여학생과 같은 말을 전 같은 곳에서 했던 모양이에요. 신기한 우연이네. 그러게요. 그래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옥상에서 했던 거야? 누군가에게 그곳에서 죽고 싶어라는 말을 했나봐요. 무슨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현관 앞에 멈춰서서는 멀뚱히 숨을 죽이고 있는데 등 뒤에서 중얼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죽고 싶지 않아. 소녀의 목소리에 희미한 색이 돈다. 라고 마지막엔 겁쟁이처럼 그렇게 얘기했지만요. 도어락에 손을 올려 문을 열고선 집 안으로 들어선다.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집에 도착한 뒤였지만 소녀는 나의 등에서 내려올 생각이 여전히 없어 보였다. 아마 전 그 따스한 목소리 덕분에 살아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느꼈던 걸 거예요. 다행이다. 소녀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자그마한 목소리로 나는 그녀가 했던 말에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그런 소녀를 응시했다. 지금은 이렇게 죽어버리고 말았지만요. 그랬구나. 이런 제 모습 되게 흉하고 한심해 보이겠죠? 대답 대신 나는 소녀에게 익숙한 웃음을 흘려보일 뿐이었다. 어쩌면 경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등 위가 아니었다면 이런 얘기 못했을 거예요. 그런 한마디와 함께 소녀는 나의 등에서 스르륵 몸을 빼냈다. 다행이야. 곁으로 돌아와줘서. 갈대가 쓰러지듯 소녀는 나에게로 넘어지듯 안겨버려서는 엉켜있던 감정의 실을 몇 분에 걸쳐 풀어냈다. 소녀는 여전히 울지 않았다. 다만 메마른 흐느낌만을 쏟아낼 뿐이었다. 그리고 그런 소녀를 보며 나는 무언가 기시감을 느끼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오랜만에 방 안의 산뜻한 향이 감돌기 시작했다. 샤워를 끝마치고 침대에 걸터 앉은 소녀에게선 익숙한 향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먼저 침대 한편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던 나의 위로 소녀의 시선이 덮였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그냥 이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관한 생각. 수건으로 머릿결의 물기를 닦아내는 소녀. 소녀는 자신에게로 나의 시선이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는지 몸을 눕혀서는 나와 시선이 높이를 맞췄다. 저기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죠?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야. 신경 쓰고 있던 건 다른 일. 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와닿지 않는 충고였다. 몸을 돌려 다시금 시선을 천장으로 옮겼다. 오늘따라 새하얀 벽지로 도배된 천장이 훨씬 더 멀게만 느껴졌다. 과거의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갑자기 그건 왜? 궁금해요. 어렵다는 생각이 곧장 드는 물음이었다.
확실히 말하긴 어렵지만 그리 자랑할 만한 사람은 아니지 않았을까? 왜요? 왜요라는 질문의 난이도가 한층 더 높아진 느낌이었다. 뭐라고 할까? 사실 나도 기억이 잘 안 나. 과거에 내가 정확히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에 대해서 기억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나 할까? 가족관계라거나 이름이라거나 나이 같은 기본적으로 드러나는 나에 대한 것들은 기억나지만 그런 내가 아닌 내면의 내 모습은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렸거든. 어쩌면 무의식 중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나에게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과거의 나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랬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그렇군요. 만족스러운 대답은 아니었겠지만 더 이상의 질문이 이어지진 않았다. 어색한 자세를 되돌려 다시 시선을 소녀에게로 향했다. 어째서인지 나의 눈치를 보고 있던 소녀는 무언가 덧붙이고 싶어한 듯해 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녀가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저 만약 돌아가지 않은 이유가 저 때문이라면 그러지 않아도 돼요. 소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었을까? 너무 주제 넘은 얘기였나요? 만약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나는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잊게 될지도 몰라. 어쩔 수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다른 일을 겪다 보면 과거의 기억은 희미해지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야. 소녀의 표정에 의아함이 감돈다. 텔레이도스코프를 통해 과거로 돌아간 순간 다른 차원에서의 기억은 거의 나지 않을 거래. 어쩌면 내가 그곳에 존재했다는 것 정도만 머릿속에 남을지도 몰라. 마치 기억을 잃은 저처럼 말인가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기 전에 네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 과한 친절이에요. 소녀에게서 흘러나오는 편안한 향에 취해 나는 이야기를 이어간다. 돌아가는 게 급한 일은 아니라고 했지만 실은 언제까지일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어쩌면 오래 아닐지도 모르고. 그럼 남은 시간을 차라리 다른 행복한 일에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기서 만든 친구라거나 그때 봤던 같은 동아리의 여학생이라거나. 그렇지만 내가 사라지고 나면 너는 사라질 수 없게 되잖아. 그렇겠죠. 너를 불행하게 내버려둔 채 돌아갈 순 없는걸? 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귀등으로도 안 들었군요. 기뜸. 침대에 누워 기울어진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에는 나와 같은 방향으로 기대어 있는 소녀만이 유일하게 정방향을 향한다. 그런 것이다. 인생도 가치관도 내가 해야 할 일도. 있죠. 전 괜찮아요. 설령 사라지진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코앞에서 소녀가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앞으로 이곳에 남겨져 영원히 세상을 떠돌더라도 가끔씩 당신과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웃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행복할 거예요. 거짓말. 맞아요. 거짓말이에요. 너무나도 간단히 나의 부정을 긍정한 소녀가 조금 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실은 자주 떠올릴 거예요. 어쩌면 한시도 빼놓지 않고 떠올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제게 행복했던 기억을 아주 조금만 더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런 일반적인 기억 너무 잔인하지 않아? 괜찮아요. 이건 죄값이니까요. 살아생전에 큰 죄를 지었던 제게 주어진 죄값. 그렇지만 달게 받을 수 있으니 그걸로 괜찮아요. 이제 소녀의 말에는 한치의 거짓도 묻어있지 않겠지. 그렇지만 순수하게 그지없는 소녀의 진심에는 어찌할 수 없는 쌉싸름함이 잔뜩 담겨 있었다. 그리고 설령 저를 신경 쓴다더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쌉싸름한 속에서 나는 한 가지 실마리를 떠올린다.
하나 있어. 네? 소녀에게 이어져야 했던 마지막 목소리. 우리가 마지막으로 헤어졌던 곳, 거기에 가자. 거긴 왜요? 너와 이어지지 못한 목소리가 있었어. 어쩌면 그 목소리에 정답이 담겨 있었을지도 몰라.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한 건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기분이 든다는 이유에서의 실없는 추측은 나의 머릿속에서 빠른 속도로 신뢰감을 얻고 있었다. 저 졸려요. 알겠어. 그 말의 신호로 방 안의 조명이 차츰 희미하게 변해갔다. 적당한 밝기의 수면 유도등만이 남아 나와 소녀를 비추고 소녀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눈을 감아버렸다. 숨소리가 맞닿을 정도의 거리. 더는 가까워질 수 없는 거리에서 나 역시 잠을 청했다. 감긴 눈 위를 덮은 햇살에 눈을 떴을 땐 밤하늘에 펼쳐져 있던 먹빛 잔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나와 소녀를 꿈속으로 안내하던 수면 유도등은 잠을 쫓는 아침의 햇살이 되어 나를 비추고 있었다. 고개를 돌린 곳에 소녀가 있었다. 더는 가까워지지 못하리라 생각했는데 소녀의 숨소리는 나와 훨씬 더 밀착된 곳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소녀의 숨소리가 내 심장에 조금만 더 가깝게 다가왔다면 그대로 잠에서 깨어버리지 않았을까? 아니, 만약 소녀가 나의 심장 쪽을 향해 조금만 더 가까이 있었다면 그 심장박동에 그대로 잠에서 깨어버렸을지도 모르겠다. 조심스레 소녀를 떼어내어 보려던 나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녀의 뒤척임에 고개를 급히 천장으로 향하고는 눈을 감아버렸다. 다행인 건지 뒤척이는 소리 뒤에 들려온 건 방금과 다름없는 얕은 숨소리였다. 소녀의 존재를 다시 한번 느낀다. 그리고 감사히 생각한다.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는 지금의 순간을 말이다. 눈을 감고 조용히 떠올린 건 아무래도 어제의 일이었다. 머릿속에 텔레이도스코프가 펼쳐진 것처럼 평소보다 배로는 길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어제의 일이 스치듯 지나간다. 세상의 끝으로 다양하게 물들었던 날이 있을까? 소녀가 사라진 회색빛의 세상. 알코올로 물든 선홍색의 세상. 별무리를 바라보았을 때 순백색 세상. 그리고 소녀와 재회했을 때 이 세상에는 아직 정의되지 않은 색으로 물든 세상까지. 만약 어제의 끝을 장식한 그 색이 학계에 알려지게 된다면 더 이상의 예술품은 의미를 잃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모든 예술작품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 색만을 띌 테니까. 머릿속에 그 순간의 색을 또렷이 새긴다. 감은 눈 위로 덮이는 아침 햇살과 뒤섞인 그때의 색을 나는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붙잡고 싶었던 어제의 기억 뒤로는 오늘에 관한 잡념이 이어진다. 나는 오늘 소녀와 함께 어제 이야기했던 그 장소로 향할 것이다. 그곳에서 들었던 이어지지 못한 목소리가 소녀에게 이어진다면 소녀는 잃어버렸던 기억들 모두를 되찾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사라지지 못했던 이유를 떠올린 소녀는 사라지는 방법을 깨닫고는 서서히 행복하게 아주 잠깐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자신을 내 앞에서 지어나갈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나도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지. 꿈속에서 뒤척인 듯한 소리가 나의 목에서 터져나온다. 여러모로 낙관적인 상상들만이 머릿속에 펼쳐진 건 머릿속에 붙잡아두려 했던 그 빛깔 때문이 아니었을까? 어쨌거나 결국 중요한 건 내가 그곳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소녀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머릿속을 잔뜩 칠하고 있던 색지의 틈새를 찾아 나는 천천히 그날의 일을 떠올렸다. 목소리가 들려오기 전 나의 머릿속을 채웠던 건 다름 아닌 한없이 붉은 빛이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없이 따뜻했던 붉은색.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는 돌이켜보면 그 붉은색 위에 덧대져 나를 감싸 안았다. 기억 속에서는 비가 내렸고 누군가가 나의 곁에 서 있었고 무언가를 전하지 못한 채 기억이 녹아내렸다.
누군가와도 이어지지 못한 채 나 혼자만의 간직한 기억으로 녹아내려 버린 것이다. 목소리에서 느껴졌던 미묘한 이질감. 이건 단순한 목소리가 아닌 기억이라고. 목소리가 그려낸 그녀와 내가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잃어버린 나의 기억이라기엔 또 다른 이질감이 나를 그 기억 속에서 긁어내려 버렸다. 어째서인지 모를 이질감이었다. 그렇다면 그 기억 속의 그녀는 누구일까? 소녀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나에게 소중했던 누군가였던 걸까? 소녀의 뒤척이는 소리가 내 기억 속 목소리의 파장과 겹쳐졌다. 부스스 눈을 뜬 소녀는 눈을 비비며 눈꺼풀 위로 눌러앉은 햇살을 걷어내더니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다. 그런 소녀 위로 환한 햇살이 비추었다. 햇살을 피해 살며시 고개를 떨군 소녀의 시선이 나의 시선과 마주친다. 아침이네요. 아침에 덧입혀진 그 목소리가 아침을 알린다. 아침의 색으로 얼굴을 물들인 소녀는 침대에서 사뿐히 내려와 부엌으로 향했다. 내 이미지와 어울릴 정도만큼 적당히 어질러져 있던 부엌의 싱크대를 살펴보던 소녀가 돌연 가벼운 웃음을 터뜨렸다. 아무래도 소녀는 내가 어제 먹다 남은 남겨놓은 볶음밥이 아무래도 소녀는 내가 어제 먹다 남겨놓은 볶음밥이 담긴 프라이팬을 발견한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 볶음밥이 소녀 자신이 남겨두었던 레시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었다. 조금 싱거운 것 같아요. 프라이팬에 남아있던 볶음밥의 잔해를 맛본 소녀는 그렇게 말하며 옆에 놓인 레시피를 적어두었던 메모용 마그넷에 간장 반 큰술 덜하는 말을 자그맣게 적어놓았다. 몇 분 정도가 지나 소녀의 손을 거쳐 아침상에 올려진 볶음밥은 단순히 간장 반 큰술의 차이라고 하기엔 뭔가 다른 맛이 느껴졌다. 소녀만의 볶음밥 레시피는 결국 내겐 끝까지 비밀로 남겨낼 모양이었다. 태양이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한 집에서 나온 소녀는 열차를 타고 F구역으로 향했다. 갑자기 발음 겁나 꼬이네. 갑자기 또 F구역 터미널에 도착해 발을 내디디자 휑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한산한 바람이 여름의 끝을 장식하듯 불어왔다. 맞다. 발음 왜 이래 갑자기. 좀 천천히 말할게요. 그 뒤로는 강을 낀 도로와 아치교, 그리고 좁은 골목길을 순서대로 걸었다. 그리고 골목길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구멍난 철조망을 넘었다. 여기 봐요. 고양이에요. 이제 좀 안정적으로 말하고 있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소녀가 가리킨 곳에는 익숙한 생김새의 검은 고양이가 있었다. 마치 우리가 이곳으로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듯 등장한 그 고양이가 마냥 반가웠는지 소녀는 무릎을 쪼그리고 앉아 고양이에게 살며시 손을 뻗었다. 가르르르르르르르르. 경계의 기색이라곤 전혀 없이 까만 고양이는 이번에도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소녀의 손길을 가만히 받아들였다. 야, 간지러워. 자신의 손등을 핥는 고양이를 바라보며 천진난만한 웃음을 짓는 소녀를 바라보고 있자니 왠지 저 검은 고양이가 행운의 상징이라도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뭐든 잘 되지 않으려나? 나도 잠시 그런 낙관적인 생각과 함께 소녀를 바라보며 실없이 웃었다. 뭐든 잘 될 거라는 나의 낙관적인 전망이 1차적으로 낭황을 겪게 된 건 패전신국 아래에 도착한 직후였다. 단순히 이곳에 도착하기만 하면 소녀와 이어지지 못했던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란 내 짐작은 애초부터 틀려먹었던 것이었다. 혹여나 어디선가 그날 들었던 긴 목소리가 다시 한번 내게 들려오지 않을까 귀를 쫑긋 세우며 패전신국 주변을 소녀와 함께 맴돌았지만 들려오는 거라곤 타인의 목덜미를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았을 휑한 마른 바람 소리뿐이었다. 시작부터 이러네. 쉽게 풀린 문제는 아니었나 봐요. 근처에 그나마 멀쩡해 보이는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기로 했다. 백팩에서 꺼낸 주먹밥을 건네받은 소녀는 오물거리며 조금 늦은 점심 식사를 시작했다. 타이밍도 장소도
뭐야 타이밍도 장소도 이상한 점심 식사라는 생각이 들었다.